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그 단양의 덕담이라는 곳을 컨설팅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분께서도 처음에 이제 오픈하시고 나서 생각하고 좀 달랐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공사도 해야 되고 뭐 광고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 몇몇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컨셉도 잘 잡혔고 그리고 방송에까지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운 좋게도. 그래서 오늘 컨설팅 마지막 날에 덕담 펜션이 창업하기까지 어떤 부분이 즐거웠고 또 어려웠었는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거 시간 오래되고 지연되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들하고 막 그랬어요. 아프기까지 했어요. 이야기는 못하겠고 참.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은 미사리까지 가서 들꽃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우리 집에 심으라고 갖다 주시고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야생화를 한 트럭을 새벽 3시에 가서 실어가지고 아침에 딱 도착하신 거예요. 우리 아침 먹고 났는데 그래서 우리 흙집에 입구부터 가운데 야자 카펫을 이제 둘레길 가면 있잖아요. 야자 카펫. 그게 저희 집은 딱 들어오면 카펫을 받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거든. 그럼 그 양쪽 가해로 들꽃이 쫙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은 꽃길을 걷는 거죠. 자, 솔직한 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네. 저희 펜션은 단양에 아주 자연 속에 아담하게 독채 한 채만 있는 그런 펜션인데요. 공기 좋고 밤이 되면 별들이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딱 한 팀만을 위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죠. 딱 한 채만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약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나? 가만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방송에도 나갔잖아요. EBS 한국기행에 그때 겨울에 그때 아주 예쁘게 나갔고 그 방송의 그 소문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이 막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에 왔었어요. 몇 팀이 구경을. 네, 어느 날 누가 막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구경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 쓰니까 그것 보고도 이제 전화가 오고 신기해요 정말. 이제 지금 이번 주 8월 둘째 주까지 찼어요. 이번 주부터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이번 주에 15명 가면 어떨까요 하고 전화가 오는데 안 되죠. 예약이 이미 차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한 10에서 한 20년 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거 펜션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펜션지를 찾기 위한 그 땅 탐험, 그 다음에 펜션지 탐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단양의 이제 충주 부근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펜션을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다행히 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집사람도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사람들 오고 손님들 오는 걸 좋아해서 펜션을 좀 해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좀 해서 일상 살아가면서 펜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전체 한 보면은 땅부터 해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3억 4억 정도.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TV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희 집을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덕담이 어울린다. 여기는 이 집 우리 흙집의 원형에 이 숲속에 있는 집은 덕담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겠다 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 생각나요. 우리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운전하시면서 갑자기 전화 주셔갖고 근데 우리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덕담으로 딱 정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남편이 또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덕담으로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해가지고 EBS에서 이제 한국기행에서 촬영하면 어떨까 하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침 전날 첫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예. 시기적으로 딱 맞았던 게 네. 아궁이가 저희는 네. 있으니까 다행히 EBS에서 아궁이 시리즈를 2탄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주제를 찾다 보니까 블로그를 인터넷에 조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걸린 거예요.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아궁이가 있는 집, 불 때는 모습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제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죠. 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게 됐고 저희들이 흔쾌히 덕담이라는 이름도 한몫했지요. 있죠. 예. 네. 그럼 선생님이 지어주신 그 이후에 이제 예쁘죠. 그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좀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정말 맞아요. 맨 처음에 선생님 오셔서 진짜 포부를 가지고 뭔 꿈을 가지고 그 넓은 마당에 진짜 며칠을 지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참 있어서 그런 컨셉도 잘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죠. 근데 이게 하나씩 이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저녁 면접도 안 돼, 또 뭐 때문에 안 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작게 한 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왔을 때 마음적으로 좀 많이 좀 아팠었고 내 꿈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 최소한의 여기서 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광고를 이제 하게 돼서 선생님하고 두 번째 이제 양해까지 가서 참 새로운 컨셉을 받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희망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독채 한 채를 가지고 좀 잘 해보자 하는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살 집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별채라는 거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선생님이 이제 그 같이 말씀해 주신 우리는 이제 옛 전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빈티지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축주하고도 상의를 했고 다행히 그 컨셉에 맞게 이제 별채도 15평이지만 이제 저희 설집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사실 다른 큰 규모를 갖거나 객실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참 제가 이 힘든 이야기가 아마도 엄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처음 해서 그런지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정 지연이라든지 뭔가 목표가 있어서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 성격과 이게 안 맞는 과정에서의 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그런 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그런 저기가 이제 한두 번씩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행정적인 것도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적인 것도 복잡하고 설계하는 것도 일정 지연돼서 거기서 또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준공심사 하는데도 안채의 구조를 갖고 이제 또 트집을 잡아서 그 승인 내는데 좀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좀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들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처음부터 진짜 시작을 하면 행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봐서 옛날보다 그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행정적인 처리는. 다만 이제 저는 그 기준에 이제 어긋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애를 겪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또 허가를 받으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았었는데 만약에 진짜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런 애로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게 훨씬 수월하죠 절차가. 그래도 좋은 예, 그래도 그런 몇 가지 일하면서 그 힘들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또 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과정 이걸 보면서 보람도 찾고 또 뭐 즐겁게 재밌게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전화하는 대로 참 좋았던 부분이 이게 내가 혼자 좋아서 막 하면 이게 한 사람이 안 주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았던 건 집사람이 같이 응해줘서 처음부터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게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중간 과정에 더 힘든 일 때문에 더 틀어지고 막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그게 가장 고마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테리어 이거 할 때 네. 선생님한테도 막 여쭤보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인테리어를 스스로 둘이 이제 내부 인테리어 이제 특히 이 조명 이쪽 부분에 많이 선생님도 말씀해 주셔서 고민하다 이 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지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한지 등으로 다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직접 우리가 배우고 만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직접 설치한 거 이것이 또 재밌었던 것 같고 더 말씀드리면 조경입니다. 건축 이런 데가 할 수 없지만 조경은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을 다 불러서 한번 그려봐라 마당에 여기다 조경할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S자도 그려보고 삼각형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S자 코스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만든 조경 이거야말로 정말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을 이제 조경석을 좀 사다가 전부 다 일일이 줄 띄워가지고 제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길은 기와로 이제 고택에 있는 기와로 남아서 전부 둘길 만들고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과 완성을 시킨 것까지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요 일단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펜션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그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우리가 엄청 성격이 급한데 침착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저희가 양양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제일 힘드셨을 때 저녁에 갔잖아요. 멀더라고요 양양이. 근데 이 산속에 펜션이 있을까 했는데 시골 마을 지나서 가니까 또커니 메타세카이어인가 그 나무들 쫙 있는데 펜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 갔는데 또 거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근데 참 우리가 이 힘들 때 찾아가고 힘들 때 전화 드리고 할 때마다 저희한테 우리가 지칠 때마다 그 희망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긍정 마인드로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해결사인 거예요. 와 정말 에너지가 넘치셔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한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또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고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펜션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TV도 출연하시고 텔레비 방송도 많이 타고 지금 계속 제의가 들어와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참 그래 중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재미없어지는 일들만 있잖아요. 애들도 다 커가지고 다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몇몇 분들은 또 두 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액티브하게 재밌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재밌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빠졌어요. 저희 집 컨셉이 이제 전통 놀이 퀴즈 이렇게 컨셉 잡아주시고 진행하면서 맞다. 전통 놀이 이 도구를 전부 다 이제 제가 아이템을 정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팽이. 예전에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해서 이제 소나무를 좀 구해서 제가 그걸 집에 갖고 와서 한 10개를 깎았어요. 직접 깎고 새 곳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윷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딱지 전부 같이 해서 접고 지금 전통놀이에 대한 그런 선보일 게 많습니다. 멍석도 샀어요 이번에. 동그란 옛날 멍석 있죠. 그거 이제 집 앞에 펴놓고 오래된 거 윷놀이 뭐 이런 것들 공기놀이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만족해요. 우리가 뭐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직접 정원도 막 가꾸고 실내도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서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피곤한데 안 알아준다고 막 나도 힘들고 근데 너만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즐기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예민해지면 말투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러지 말자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네. 거지. 실제로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이제 끝나가는 승인하고 네. 이제 오픈하고 하는 게 지금 즐겁죠. 이제 좋아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잘 되기만을 위한 어떤 그런 또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생활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꿈꿔왔던 건 이제 한번 그렇죠. 실현해서 해보는 과정이니까. 다행입니다. 서점 가서 책부터 보게 됐죠. 저는 서점 가서 책을 다 샀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펜션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 그거부터 시작해 전부 다 사서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알게 된 거는 저기 SNS 통해서 조회가 돼서 이제 알게 되고 책이 다행히 이미 쓴 책이 있어서 이제 서점에서 바로 사라고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됐죠. 처음부터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마 그래서 시작하기 그게 아마 2년 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2년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지금 이 시기가 맞나? 그렇고 좀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작년에 컨설팅을 하시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 그렇죠. 만나 뵙고.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직장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을 하기가 참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참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뭐 하고만 싶었고 욕망만 있었고 꿈만 있었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았었는데 선생님 만나서부터 저희 집에 첫 방문을 하셔서 오셨을 때에 쭉 둘러보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 컨셉 저는 거기에 아주 반했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오셔서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이나 위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준 부분에 제일로 사실은 그 도움이 많이 됐고 감명을 받게 됐고 또 그거를 실제 실현을 시켜서 이제 완성을 이제 거의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의 어떤 전체적으로 중간에 이제 상담을 받아오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 컨셉과 새로 우리가 컨셉을 바꾸면서의 그런 어떤 어려운 점,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덕담을 끝까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 컨셉을 해주기까지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그거를 구현을 시켜서 어떤 앞으로 또 더 잘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선생님한테 받은 그런 저기가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펜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맨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저도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의심도 많이 하고 과연 될까 안 될까 같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실제 그럴 텐데 저 말고도 선생님하고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미 앞서간 선배님들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처음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실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결과치가 실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저거 와서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상담을 해가면서 하면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완성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컨설팅 받기를 권합니다. 펜션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펜션을 운영하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땅을 살 때 우리가 막 여름에 막 울창하고 아름답고 막 그럴 때 가서 보면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너무 이 그림이 이쁜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달리 보이거든. 저는 너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긴 이제 그 컨설팅은 끝났습니다. 사실 컨설팅 끝났다고 해서도 뭐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정말 또 급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뭐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또 같이 컴퓨터 보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기 양양 강원도에 가서 뵈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또 덕담이 한 번 더 가서 만들어주고 구경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인연 또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